조금 재미나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에서 넉 달 정도 전부터 몸살 기운이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체중이 무려 10kg나 빠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살 기운 때문에 힘이 빠져서 체중이 10kg나 빠지셨는지는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몸살 때문인지 기운 없고 힘 빠지는 거와 동반되어서 2달이 넘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맛이 없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신 게 없고 양이 적다 보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뭔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게 계속 반복되어 계신 상태이실 테니까,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 밑으로 쏟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설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7년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는 말, 그거 잠깐 빼고요. 그 위에까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체중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체중의 10% 정도 되는 이상의 어떤 몸무게가 길게는 뭐 한 6개월 이상 뭐 정도 되는 기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또는 뭐 뭔가 체중이 조금 더 특별한 원인 없이 빠진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분이 71살 되신 이제 할머님이신데 162에 55k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65kg 정도 되는 몸무게가 55로 급격히 빠진 것이 2~3달 정도밖에 안 되셨다는 얘기면 사실 이게 급격한 체중 감소를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단순히 나와 있는 것처럼 연로하신 약간 그런 패턴 때문에 몸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몸살로 인한 병으로 인한 후유증, 회복이 좀 덜 된 상태로 먼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살로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힘든 패턴인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소화기계거든요. 소화기계는 이제 위장 식도에서부터 위장 소화 흡수하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으로 물이 이제 흡수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들인데, 이것이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소화기를 올려줄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의원에 가셔갖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뭐 소화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침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한약을 쓰더라도 창출이나 백출 같이 소화의 비위 기능을 올려주는 보비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소화를 좀 더 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산사, 신곡, 메가와 같은 형태의 약들을 그런 조합이 들어가 있는 평이산이라던가 그런 형태, 이공산 같은 약들, 그런 처방들을 받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설사하고 추웠다 더웠다, 설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화기능의 어떤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한열이 왕래되는 건데, 체중을 보면 조금 더 추위가 메인이 되어 있는 형태, 지금 자막 나옵니다만 추위가 메인이 되어 있는 형태의 질환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의 여자분 급격히 체중 빠지면 전부 다 이제 양허증으로, 양기가 빠지는, 양기가 허해져서 생기는 추위, 오한을 동반해 있는 그런 양허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허증이 되게 되면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장이 더 차지면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더 밑으로 쏟아내버릴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약간 법제하게 되면 이제 태우는 형태로 약간 조금 말리는 형태, 건강이라고 하는 약재로 이제 우리가 일반 생강을 건강으로 이제 법제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라고 하는 약재들이 이제 하초의 양기를 올려주는 그런 약재들인데요. 천호나 초 같은 더 독한 약재도 있지만 부자 정도만 돼도 조금 더 법제를 잘해서 독성은 빠지고 양기는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약재들이 나올 수 있고요. 부자를 조금 더 불에 잘 이제 건조를 시켜서 하는 형태가 이제 포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천호나 포부자, 그다음 건강 같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몸에 비위의 기운 조금 더 도와주면서 열을 좀 집어넣는 형태가 이제 이중탕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말은 또 다른 말로 인삼탕이라고 합니다만은, 또는 뭐 이제 부자 좀 들어가면 부자 이중탕,
그리고 혹시나 좀 더 양기를 끌어올리면서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관계부자 유중탕 같은 형태의 그런 처방들과 그다음에 아랫배 하단전에 이제 왕뜸을 넣거나 조금 대표적인 형태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나 급격히 체중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악성 종양의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단정지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혹시 만일에 이분이 어떤 건강 검진 같은 거를 안 해보셨거나 병원에서 뭘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소화기 쪽으로 해서 검진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모두 다 아닌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7년째 신경안전제 반복 복용 중이라고 하는 거가 혹시나 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신경안정제 물론 이제 그 담당하시고 계시는 양봉 선생님께서 처방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혹시 하다 보면 이제 그 양약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쓸 경우에 혹시 이제 점막이 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비위의 점막이 상해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지럽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면 또는 이제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신경 안전제의 단위를 조금 높인 이후에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증세들이 만일에 그렇다면 신경 안전제 쪽으로 조금 더 처방을 한방적으로도 이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황련이라든가 복령, 치자 같은 형태의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방 정신과 쪽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약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처방을 쓰면서 신경 안정제를 조금 줄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뜸을 뜨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전중이라 그래서 그 가슴과 가슴 사이에 그 골이 패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보통 이렇게 안정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심지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것들, 일종의 화기의 결정체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실뜸을 떠서 화기를 풀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재들을 이용한 한약들, 뭐 소화명탕이라든가 뭐 황련탕, 치자시탕, 뭐 개지강물 모르탕 같은 형태의 약들 처방들을 쓰면서 순환침을 맞는 겁니다. 위아래로 사지 말단의 발이라든가 손 같은 부분들에서 순환시켜주는 침을 놓으면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소화기가 메인이 아니라 가슴의 울기를 풀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들을 각각 한의원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